여러분, 30년을 재래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고 들어보세요. 시장이라는 곳은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있는. 제 이름은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시장 건어물 가게를 지킨 지 30년이 되었어요. 젊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켜왔죠. 손님들은 저를 억척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일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딸 정미 때문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내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정미는 정말 제 자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성실함을 고스란히 닮아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장 한쪽에서 작은 분식집을 열었거든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시장에서 장사가 쉬운 줄 아나 싶었는데, 그런데 정미는 정말 대단했어요. 새벽부터 반죽을 반죽하고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며 쌓은 그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아이였어요. 몇 년 지나니까 정민의 분식집은 시장에서 제일 북적이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역시 내 딸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키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참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정미가 결혼을 한 거예요. 상대는 강철수라는 남자였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호탕한 척하는. 시장에서 30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그 남자한테서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정미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참아야죠.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철수가 시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정중했는데 점점 정미 가게 일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미가 몇 년 동안 쌓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자꾸 투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장모님, 요즘은 투자를 해야 해요. 분식집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장에서 30년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겉으로는 호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 과연 제 직감이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철수는 이미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정미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시장에서 제 딸이 힘들게 일궈낸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한 가정이, 한 가게가, 그리고 30년 모녀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말이에요.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철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철수가 자기 친누나 강미경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여자 뭔가 수상했어요.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마치 사업하는 사람인 척 하는데 어딘가 어설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매가 정미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정미야, 지금이 기회야. 투자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당장 가게 명의만 잠깐 넘겨주면 된다고 해.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명의를 왜 넘겨? 했더니 철수가 장모님은 모르시니까 빠져 계세요 하더라고요. 30년 시장 경험으로 단번에 알았어요. 이건 사기라는 걸 말이에요. 명의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신호거든요. 정미야, 절대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정미는 남편을 믿고 싶어 했어요. 엄마, 잠깐만이래요. 며칠만 빌려주고 바로 돌려받는다고. 그 순진한 아이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정미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보증 서는 거예요. 며칠만 제 명의로 해놨다가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결국 정미는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며칠 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미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왔는데 거기에는 강미경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잠깐이라더니 왜 돌려주지 않아요? 정미가 철수한테 따졌을 때 그놈이 한 말을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돌아요. 돌려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철수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미경도 옆에서 원래 계약이 그런 거였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몇 년 동안 힘들게 일궈낸 가게를 하루아침에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철수가 이혼 요구를 해온 거예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철수 어머니가 나타나서 손자는 우리가 키운다 하면서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정미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정미가 통곡하는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을걸 하면서 제 품에서 울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사기의 무서운 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살면서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한 사기는 처음 봤어요. 정미는 하루아침에 가게도 남편도 아이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30년 시장에서 단련된 김말순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모녀의 삶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살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가게도 남편도 아이까지. 그 아이가 갈 곳은 제 건어물 가게 뒤편 작은 방 하나뿐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분식집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가게 허드렛 일이나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된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철수 그놈의 뻔뻔함이었어요. 며칠 뒤부터 새 애인을 데리고 시장을 활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정미가 일하는 곳 앞을 지나다니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철수가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정미가 청소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자기야, 여기 떡볶이 맛있다던데 먹어볼까? 하더라고요. 일부러 정미한테 들리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정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담해 하던지 빗자루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제가 다 봤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꾹 참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견뎌야 했거든요. 저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철순의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결국 철수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제발 손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자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앞으로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접근금지 신청 내겠어요. 손주를 보고 싶다는 할머니한테 접근금지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30년 시장 생활하면서 이런 몰인정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정미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자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정미가 술에 취해서 시장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싶어서 더 화가 난 건 시장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제야 하나둘씩 철순애가 원래 수상했어.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때는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정미가 당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군거리니 정말 사람들의 냉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김 사장이라는 양복점 주인이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말순 씨, 그때 내가 철수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정미가 안 듣더라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오히려 철수가 호탕하다고 부러워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란 게 참 이기적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부러워하다가 망하고 나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바꾸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어요. 정미가 점점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는 이제 끝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 아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고 그런 놈들은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몇 달 동안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하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날이 왔어요. 30년 시장 생활하면서 이런 통쾌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강미경 그 여자를 조사하러 온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미경은 우리 정미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불법 사채업체와 손을 잡고
명예도용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정가가 있었던 거예요. 정미의 분식집은 그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몇십 명을 똑같은 수법으로 속였더라고요. 잠깐만 명예 빌려달라고 해서 도장 받아내고 그걸로 대출받아서 돈 빼돌리고 우리가 당한 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재래시장 명예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신문 일면에 나오고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시장 사람들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제야 하나둘씩 아이고 말순 씨 고생 많았어. 정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외면하더니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미경이 구속되던 날이었어요. TV에서 그 여자가 수갑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세상에 공평함이 아직 남아있구나 싶었거든요. 철수 그놈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더니 증거가 나오니까 꼬리를 내렸더라고요. 30년 시장에서 살면서 이런 인간 말종들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법원에서 정미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돌려준 거예요. 철순의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결한 거죠. 그날 정미가 아이 손을 잡고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달 동안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던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손주도 할머니를 알아보더라고요. 할머니 하면서 제게 달려오는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 30년 시장 생활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모녀와 손주가 함께 시장 통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어요. 김 사장도 말순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시 시작이네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 말 안 했냐고요? 지금 와서 뭔 소리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말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정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도 끊고 다시 일할 의욕도 생기고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하는 그 아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빼앗긴 분식집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아이를 되찾고 나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로 예전 같아진 건 아니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손주가 정미를 보면서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누구지? 할머니한테 물어봐 손주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미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자기 아이한테 외면받는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정미가 매일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고파요라고 처음 말했을 때
정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정미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엄마, 다시 분식집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한번 크게 당한 아이가 또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정미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더 꼼꼼해졌더라고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 눈빛을 보니까 믿음이 갔어요. 시장 한쪽 작은 자리를 얻어서 다시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정미와 손주가 함께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주가 엄마,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도와 만든 떡볶이를 먹는 모습. 30년 시장 생활하면서 이런 행복한 장면은 처음 봤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씩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미야,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말순 씨,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저녁 좁은 가게 안에서 정미와 손주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이란다. 정말로 새 출발이었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정미의 떡볶이 맛을 기억하는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역시 정민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손주도 엄마 일을 도우면서 밝아졌어요. 할머니, 오늘 떡볶이 많이 팔았어요.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교도소에서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소문까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어요. 정미도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또 시작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정미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그놈이 다시 나타나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돌아오면 또 사고 치는 거 아냐? 정민애한테 보복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들이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30년 시장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평화는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정미도 저도 예전과는 달라졌거든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0년 시장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걸 빼앗아가는 인간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불신하지는 마세요. 진짜 가족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 딸 정미가 그 증거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세요. 시장 아주머니가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